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요, 취미로 공부하는 이 해석학 강좌의 2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떡밥을 회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해석학 2강이 뭐였었냐면 실수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었었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시지 말고 2강 영상을 먼저 학습하시고 오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혹여라도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게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 이 실수체계, 수체계의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는 공리적인 방법, 두 번째는 구성적인 방법을 꼽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2강 강의 내용에서 제가 다루드렸었던 내용은 이 실수를 공리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국 이제 요약을 하자면 실수체계는 이러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그런 수체계다. 그래서 그 성질들을 우리는 각각 공리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여기 요약해보자면 실수체계는 결국 첫 번째로 채공리, 두 번째로 순서공리, 마지막으로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는 그러한 수체계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더라? 완비, 순서, 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렇게 공리로서, 즉 약속으로서 이 실수체계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다르게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볼 내용은 이 현대 수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집합론에 의거해서 이 실수라는 수체계를 구성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구성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실수체계는 결국 공리적으로 정의했었던 실수체계, 그것을 이제 가시화시킨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별개의 개념을 만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실수체계를 이렇게 구성적으로 정의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이제 보통 대학교 해석학 강좌에서는 공리적인 그 정의 방식만을 다루고 보통 넘어가죠.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난이도적인 측면을 결국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하게도 이 실수체계를 구성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은 공리적으로 정의하는 내용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공리적으로 그냥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간단하죠. 두 번째로 불량적인 그 이유도 결코 무시 못하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해석학 강좌의 내용은 뭐 실수체계만 다루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미적분도 있고 뭐 수열 급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석함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런데 이러한 뒷내용들을 학습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필요한 실수체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사실 공리적 정의 정도로도 좋게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실수의 구성적인 정의에 대해서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강좌는 뭐 대학교 수학과 강좌가 아니잖아요. 뭐 시험이나 뭐 학점이나 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리적인 정의에 더불어 이 구성적인 정의도 반드시 챙겨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공리적으로만 이 수체계를 학습하고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이런 의문들이 들거든요. 뭐 이 공리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실수체계가 채공리, 순서공리, 완비성 공리를 만족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약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 뭐 우리의 기존적인 상식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가? 이거 뭔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혹은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의문들이 말이죠. 실제로 제 해석학 2강 영상 댓글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셨고요. 비단 그분뿐 아니라 저는 이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떠올리실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수학이란 학문이 뭡니까? 그런 이제 물음표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학문이잖아요, 실제로. 자, 그럼 각설하고 이 실수 체계를 구성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진법, 즉 무한소수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제가 2강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죠. 두 번째로 코시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데키트 절단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이 세 번째 데데키트 절단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데데키트 절단을 이용한 방법을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십진법, 그러니까 무한소수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2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실수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한다라는 그 가정 하에 수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 교육적인 가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무에서부터 실수라는 것을 만든다는 그 구성적인 그 의의가 좀 퇴색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시 수열을 이용한 정의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즈 3에서 사실 다뤄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이제 보시겠지만 사실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처음 접했었을 때 상당히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보시고 나도 약간 좀 찜찜한 그 마음이 계속 남아야 계실 겁니다.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수학 개념을 이렇게 돌려막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데데킨트 절단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별도로 어떤 자기적인 개념, 새로운 개념 같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집합론 내용에 의거해서 정말 무에서부터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가장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난이도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렵긴 하지만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께 집중하고 보시기만 하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오늘 밤새면서 타이핑한 강의로 꼭 출력해서 앞에 놓으시고 필기할 준비도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만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랜만에 심호흡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에서부터 실수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즉 구성해 볼 수체계는 이 자연수 체계입니다. 수 중에 가장 기본이죠. 이 자연수 체계를 우리가 공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했었습니까? 페아노 공리계라는 걸 설정했었죠. 그래서 페아노 공리계를 만족하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부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페아노 공리계를 잠시 접어둡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시 지워두셔도 돼요. 그래서 집합론에 의거해서 이 자연수라는 것을 실제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자연수를 구성하는 핵심은 이제부터 자연수라는 그 수를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집합으로. 즉 집합을 수로 우리는 대응시키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내용 같이 봅시다. 자연수 집합 라지 n의 원소를, 그러니까 즉 자연수인 거죠. 자연수 집합의 원소는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해서 1이라는 수는 집합입니다. 1은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집합을 이제부터 우리는 1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라는 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이 집합에다가, 즉 1이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이 1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집합한 것을 이제 우리는 2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3도 똑같습니다. 2라는 집합과 2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집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서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n이라는 자연수의 그 다음 수, 요거 이제 프라임은 여러분들 페아노 공리에서 보였지만 이거 그 다음 수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n의 다음 수는 어떻게 정의한다라? n이라는 집합에다가 요 n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집합한 것으로 이러한 식으로 계속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집합을 이제 수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자연수를 이렇게 집합으로서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뭐 자연수를 집합론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이 폰 노이만의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러셀의 방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면 자연수의 순서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이제 집합으로 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고 이런 순서 관계를 그러면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포함 관계로서 표현을 합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은 임의의 n과 m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얘네는 둘 다 지금 집합입니다. 집합. n이라는 집합, m이라는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이 m의 진부분 집합이면 지금 밑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만약 n이 m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러한 진부분 집합이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더라? n 부등호를 이렇게 써줘서 m 이렇게 표시를 하겠더라. 그리고 만약에 n이 m의 부분 집합이자
n이 또 m이 또 n의 부분집합이면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겠더라? n과 m은 같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더라. 그러니까 사실 너무 되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아까 이러한 집합을 설정을 하나 했었죠. 이 집합이 뭐더라? 얘를 이제 우리는 1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집합도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그럼 이 집합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2라고 부르더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2라는 집합에서 이 앞에 있는 공집합 하나만 끌고 와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만 갖고 와서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즉 얘는 어떻더라? 이 자체는 이러한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더라라는 거죠. 진부분집합이. 따라서 우린 요거를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얘는 1, 얘는 2. 요것이 이렇게 포함되더라. 요것을 우리가 요 위에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쓰더라? 1, 요렇게 부등호를 써주겠다라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로 2보다 3이 크고 3보다 4가 크고 이렇게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연수의 연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연수의 연산들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보면은 임의의 n과 m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n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우리는 n의 다음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저 피아노 공리계에서도 약간 봤었던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n 더하기 m 프라임,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두 자연수에 대해서 n과 m의 다음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n 더하기 m을 통째의 그 다음수라고 정의를 하더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의 그 다음수죠. 2라는 게 1의 그 다음수였으니까 얘는 1 더하기 1 다음수라는 것은 요것에서 이거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결국 요거 둘의 통째로의 그 다음수더라.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죠?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n에다가 1을 넣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럼 1 더하기 1은 1의 그 다음수다 라고 되죠. 그럼 얘는 1 그 다음수의 그 다음수인 것이죠. 근데 1의 다음수가 뭐였습니까? 얘가 2였잖아요. 그래서 2의 그 다음수가 되고요. 뭐 2의 다음수를 우리가 정의 앞에 있던 것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2 합집합 요거였었죠. 결과적으로 3이라고 쓸 수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몇 개의 사례만 좀 들어보시다 보면 당연하게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우리가 기존 알고 있었던 자연수 체계랑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뺄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n 더하기 m 이라는 것에서 n을 뺀다는 우리를 여기에서 n 두 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n 더하기 m 빼기 n은 이제부터 이 안쪽에 있는 m만 나오는 것으로 하겠더라. 예를 들어서 3 빼기 1이다. 우리가 3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3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1 더하기 2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1 더하기 2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마치 없어지고 얘만 튀어나오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자연수의 뺄셈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자연수 뺄셈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클 거지 않습니까? 즉 자연수의 뺄셈은 항상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된다? 항상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빼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자연수의 곱셈에 대한 정의인데요. 일단 n 곱하기 1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는 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곱하기 1이라는 것은 그냥 요 앞에 있는 것 수가 그대로 나오더라. 만약에 n 곱하기 m의 그 다음 수를 이런 식으로 곱했다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처럼 n 곱하기 m에다가 플러스 n을 한 걸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1 곱하기 2를 해보자. 1 곱하기 2를 해보면, 자, 1 곱하기 2를 하는데 요 2라는 것은 뭐의 다음수냐라고 하면 1의 다음수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의 그 다음수입니다. 즉 요것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요 정의대로 그대로 풀어서 주면 얘는 1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1까지 오는 것이죠. 요 앞에 있는 n이 그대로 또 오는 거죠. 그러면 요 1 곱하기 1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 주더라? 요 앞에 같이 보시면은 n 곱하기 1은 n으로 되더라.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은 그냥 1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뒤에 이렇게 오고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 곱하기 2는 2다 라고 결론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연수라는 이 수체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요. 자연수의 이제 순서 관계라는 것도 집합의 이제 포함 관계로서 그것을 정의를 한 것이고요. 연산도 그냥 이것의 간단한 이러한 정의로서 모든 것이 이제 다 갖춰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성적으로 정의가 된 이 자연수 체계는 당연히 페아노 공리계를 만족을 합니다. 그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학 2강 강의로 갖고 오셔서 그 항목 하나하나 보시면은 당연하다 느껴지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집합으로서 정의된 수체계가 페아노 공리계를 만족한다는 것은 그냥 알고는 있되 앞으로 그 페아노 공리계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뭐더라? 집합론이더라. 그리고 자연수는 어떻게 정의하더라? 집합으로서 정의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정수체계의 구성입니다. 이 정수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정말 친절하게 또 다뤄드린 영상이 있어요. 요거. 요 영상을 제가 여기 지금 위에 뜨죠? 요 링크를 들어가셔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사실 다 다뤄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냥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리뷰만 해드리자면 결국 정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 자연수 순서상의 동치류로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자연수 순서상의 동치류로서 정의된 그러한 수를 이제 우리는 정수라 부르고 이들의 집합을 Z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 Z는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자흘렌이라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에 대해서 또 이제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더라. 덧셈과 뺄셈과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영상에서 이걸 아주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실수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스킵할 건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티오렘 이제 하나 정리가 나오는데 이 Z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 Z는 뭐더라? 환이더라. 요거 이제 대수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선형대 수학에서 3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학적 벡터. 벡터 공간을 설명하면서 그에 앞서서 제가 대수구조들에 대해서 제가 쫙 이렇게 열거를 해드려요.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에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대수구조를 쫙 훑어드리면서 이 환에 대해서도 다뤄드리고 이 뒤에 하는 체에 대해서도 다뤄드려요. 요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대수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자연수는 뭐다라? 자연수는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연수는 집합입니다. 정수는 이렇게 집합으로 정의된 자연수의 순서상의 동치류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은 유리수 차례인데 유리수는 제가 따로 다뤄드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유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수를 정의를 했죠. 그렇게 정의된 정수를 이제 바탕으로 또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두 정수 집합의 이제 곱집합,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이 오른쪽에 붙는 것은 0이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는 0도 포함이 되는데 이 뒤에서는 0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 하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도 원소 하나, 요 왼쪽 집합에서 하나, 요 오른쪽 집합에서 하나를 갖고 와서 순서쌍을 만들어서 요렇게 이 순서쌍에 대한 또 동치류로서 유리수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요 관계는 이 둘의 독창관계란과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 요게 연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왼쪽에서 A, B라는 순서쌍이랑 오른쪽에서는 A 스타, B 스타잖아요. 여기서 A 그 스타끼리 그리고 스타 아닌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B를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B분의 A, 그리고 B 스타를 여기로 넘기면은 여기서 B 스타분의 A 스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수라는 것은 뭐다?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하잖아요. 유리수는. 그럼 그 분수 형태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셨을 때 이 순서상에서 A, B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성분이 분자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뒤에 두 번째 성분이 우리가 분모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성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한다 뿐이지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건 지금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연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는 그냥 이렇게 순서상의 동치류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 우리가 연상을 했었을 때 분모 위치에 들어갈 녀석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최초에 원소를 뽑아올 때 0을 제외한 집합에서 이제 0을 그 원소를 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얘네들의 집합을 Q로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것이죠. 왜 Q냐? 이탈리아어 코션테의 앞글자를 따온 거죠. 물론 영어로도 이제 코션트라는 게 있긴 하지만 처음 이거 Q 쓴 사람이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 주세페 페아노 있잖아요. 페아노 공리계 만드신 분, 그분께서 처음에 이제 Q를 쓰셨어요. 코션테, 이탈리아어 제일 앞글자를 따온 것이죠. 번역하면 코션테는 몫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유리수의 연산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유리수의 연산은 A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A1, A2 있고 B는 B1, B2에 대해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덧셈은 A 더하기 B라는 요 둘의 이제 덧셈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식에 그냥 의거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A의 순서상의 동치류 요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적어보자면 요거는 A1, A2를 우리가 분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한번 유리수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B라는 것은 우리가 B2분의 B1. 그래서 이 둘을 실제로 더하면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얘를 계산을 해줍니까? 이 둘을 통분을 하죠. 그래서 A2, B2 분의 요거 위로 올려서 A1, B2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는 올려서 A2, B1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이게 분수 형태로 쓰는 게 우리가 처음에 유리수의 정의가 아니었죠. 얘를 순서상의 동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 분자 성분에 해당하는 거 요거 콤마 그 다음 분모 해당하는 거 요렇게 우리가 유리수를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위에 있죠. 엉뚱한 데를 짚었네요. 요거.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겁니다. 연상해 보시면 당연하구나. 잘 정의가 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이제 곱하기를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죠. 이렇게 얘는 뭐다? 이 둘을 곱해봐요. 이 둘을 곱하면은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해서 분자끼리 곱한 거 앞에 성분, 분모끼리 곱한 거 뒤에 성분. 괜찮죠? 되게 이치에 타당하죠? A 나누기 B는 A 나누기 B는 B분의 A인데 당연히 이제 단 B가 0은 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B가 0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그 조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얘는 결국에 이제 뭐냐? B1이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B라는 것은 뭐였는데 B라는 건 얘였잖아요. 얘가 이제 0이 아니기 위해서는 분자 B2분의 B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B2분의 B1에서 분자 위치에 있는 게 B1이잖아요. 그 B1이 0이 되면 그러면 그 값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요것의 첫 번째 성분, 이 순서상의 첫 번째 성분이 0이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봤을 때 나누기는 어떻게 되더라? 요거 뒤집어서 곱해주겠죠, 그쵸? 뒤집어서 곱해준다 치면은 A1, B2, A2, B1 이렇게 되겠죠. 서로 엇갈려서.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리수에 대한 정의도 끝이 납니다. 되게 그냥 간단하죠. 결국 뭐다? 다시 집합은 뭐다? 자연수는 뭐다? 자연수는 집합이고 정수는 집합으로 정의된 자연수의 순수상의 동치류고 유리수는 그렇게 정의된 정수의 순서상의 동치류다. 다만 두 번째 성분에 오는 것은 0은 아니어야 된다. 그 조건 하나 붙는 거죠. 그렇게 정의된
이 Q라는 것을 이렇게 연산까지 부여가 되고 나면 얘는 뭐를 만족하더라? 체가 되더라. 이 체라는 대수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나서 요걸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이 결국 이제 순서체더라 라는 것을 해석학 2강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 이 순서체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해석학 2강에서 제가 적어 드린 것은 순서 공리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순서 공리로서, 사실 이것도 공리예요. 이것도 공리인데, 뭐냐면은 제가 해석학 2강 그 강의록에다가 제가 적어드렸던 것은 양의 집합을 잡는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얘랑 그 제가 2강 강의록에다가 적어드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동치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사례적으로 접근을 몇 개만 해보세요. 예시를 한 몇 개만 들어보시면서 요 말이 저 말이 되나, 그 강의로 해석학 2강 강의로 같이 이제 펼쳐놓으시고 요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일단 사례를 먼저 한번 접근해 보시고 한 두세 개 정도만 사례를 접근하시다 보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반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증명은 제가 우리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체 F를 순서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같이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 이제 순서가 잘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잘 이렇게 오더드가 돼 있더라. 웰 오더드 돼 있더라. 그래서 X, Y, Z라는 그 체의 원소를 갖고 왔을 때 Y가 Z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Z가 Y보다 크면, 그러면 양변에 X를 더해도 이 부등호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 그리고 X, Y라는 것을 갖고 와서 이 둘이 둘 다 양수면 이 둘을 곱하는 것도 양수더라. 그래서 요거 이제 순서공리랑 사실 동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체를 순서체라고 부르는데 이 Q는 순서체가 되더라. 마찬가지로 힘은 조금 오늘 여기 그 앞부분에서 좀 빼도록 할게요. 이 뒤에 실수에서 조금 더 힘을 싣도록 하고, 불용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정도에서 그냥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찌 보면 오늘의 본론이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실수까지 오는 그 과정을 살짝 이제 그려드린 거고, 실수는 대체 그럼 어떻게 구성적으로 정의를 하느냐. 결국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2강에서는 실수를 공리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구성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실수라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의 한계는 유리수까지인 겁니다. 실수라는 수책을 아예 몰라요. 그러면은 유리수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독특해요. 약간 좀 테크닉이 들어가요. 여기서 같이 내용을 보면은, 자, 실수의 구성적 정의는 다음을 만족하는 일단 유리수의, 우리의 주재료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을 실수라고 부르더라.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처음에 자연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구성적으로. 자연수를 구성적으로 정의한 건 폰 노이만 방식에 의하면 이제 집합으로 어쨌든 간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자연수를 집합으로 정의하고 정수랑 유리수는 얘로부터 이제 동치관계 동치류로서 그 순서상의 동치류로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실수는 또다시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소스는 유리수 집합에서부터고요. 그래서 부분 집합 C, 그 집합이죠. 이 C라는 집합을 실수라고 합니다. 왜 C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 컷이라는 게 있어요. 컷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컷이 절단. 그러니까 집합론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집합론에서 제가 절단에 대해서, 컷에 대해서 쫙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 집합론을 보시고 오셨다면은 이 C라는 게 익숙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집합입니다. 집합을 실수라고 하는데 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얘의 부분집합 집합 C. 그래서 이 C들의 집합을 이제 우리는 R이라고 표현을 하겠더라. Real numbers. 그래서 R이라는 집합의 원소들도 집합입니다.
우린 실수가 이제부터 집합이에요. 아래 조건들 같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C라는 거 공집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S가 C의 원소고 T가 만약 S보다 작으면, 즉 이 C의 원소보다 작은 원소가 있으면, 작은 무언가가 있으면 걔는 마찬가지로 C의 원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수 집합이, 이게 이 수직선이 실수를 표현한 게, 이 수직선이 유리수들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다고 해봅시다. 이 유리수 집합에서 어떠한 원소, 지금 S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S를 포함합니다. S를 만약에 이 집합 C가 포함을 하면, 그러면 얘보다 작은 것도 동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C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 있는 모든 유리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냥 계속,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C의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가져 보면은 이 C라는 집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냥 계속, 이걸 이제 고급 용어로 닫혀 있다 그러는데, 클로즈드 돼 있다. 예. 하여튼간 아래로 유계가 아닌 모든 아래에 있는 얘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들은 전부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세 번째 걸 같이 보면은요, 이 세 번째는 S가 C의 원소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C의 원소에는 이 U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U라는 건 뭐냐면 S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S가 얘 원소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S라는 것을 포함을 하면 얘보다 큰 어떤 원소가 반드시 이 C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속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까지로도 뻗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건 막혀요. 네 번째 조건 같이 보면,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C의 원소 C에 대해서 X라는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어떤 유리수냐면, 이 모든 C보다 큰 X. 즉, 이 X라는 건 뭡니까? 이 C라는 집합의 상계가 되는 거죠, 상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 C라는 집합에는 상계가 존재한다. 즉, 위로 유계다. 위로 유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번째 건 뭐냐? 야, 그러면은 이 S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얘는 개구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개구간. 이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간이라고.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구간으로 요렇게 잡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C 같은 걸로 이제 얘기를 해주겠더라. 보세요. 왜 개구간으로 잡는가? 개구간은요, 이 가장 끝에 걸치는, 그러니까 요 개구간의 어떻게 보면 상한인 거죠. 그 상한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끝에 원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어떤 원소를 잡든 간에 그 원소보다 큰 다른 원소를 항상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폐구간이면 그렇게 되지 않죠? 얘가 만약에 폐구간이면 정확하게 끝에 걸치는 그 원소보다 큰 원소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개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른쪽에서 원소를 잡아줘도 걔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늘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얘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 C라는 것은 공집합 아닙니다. 그리고 2번은 닫혀 있습니다. 그 아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그냥 시작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끄트머리서부터 어느 선까지로 가는데, 이 세 번째는 뭐더라? 개구간으로 잡더라. 폐구간이 아니라 개구간으로 우리는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더라? 위로 유계더라. 상계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더라. X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T 같은 거가 이제 왼쪽에 있었죠. 이렇게. 여기 이제 U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더라? 이렇게 잡히는 요 집합.
얘는 뭐 여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써볼까? 여기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스몰 c는 저기 있으니까 뭐 q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요 딱 끝에를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c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이 c라는 것은 q보다 작은 원소 c. 아, 그래요. 뭐 여기 써도 상관없죠. 얘의 c가 q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q보다 작은 c들의 유리수의 q보다 작은 그러한 유리수 c들의 집합을 우리는 c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우리는 뭐다? 실수다 라는 거죠. 이게 실수, 요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수를 집합으로 잡았듯이 실수도 집합으로 잡겠다. 하여튼간 여기 제가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아마 적어놨었죠. 그래요. 참고 삼아서 같이 보면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실수의 집합은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실수의 집합 아까 요거 4개로 끝나는 거예요. 실수라는 수의 집합 정의는. 네, 참고에 같이 보면은 S가 만약에 C의 원소가 아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요러한 집합이 C예요. 그러면은 이 C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요 구간 바깥으로 벗어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원소가 아니면 이 C에는 절대 T라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T냐면 이 S보다 큰, 즉 이 S라는 게 오른쪽에 잡히면은 얘보다 큰 것을 이 안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앞에까지를 이해가 되셨으면 당연하다고 느껴지시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R이 C의 원소고 S는 C의 원소가 아니면 그러면 저기에서 말하는 R은 요 안에 들어가 있겠고 저기서 말하는 S는 요 바깥에 있겠죠. 당연히 R보다 S가 크겠죠. 유리수로서 요 R이랑 S는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실수의 순서를 또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연수를 처음에 집합으로 정했었을 때 요걸 이제 순서 관계를 우리가 정의했듯이 마찬가지로 실수를 집합으로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실수의 순서를 이제 또 정의를 합니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결국 부분 집합 관계예요. 포함 관계로서 C랑 D가 R의 원소면 원소에 대해서 만약에 C가 D의 진부분 집합이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를 해줍니다. 앞에서 자연수 순서 봤을 때 봤으니까 눈에 더 익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부분 집합이 되면 우리는 같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제가 C를 이렇게 잡았어요. 얘가 C였어요. 얘가 C였는데 만약에 뭐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만 잡고서 여기만큼을 B라고 하고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만큼을 D라고 해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 보시면은 B도 C도 D도 모두 실수인데 B를 이제 C가 정확하게 포함을 하죠. 그리고 C를 또 D가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B, C, D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수라는 그 수를 이제 구성하는 건 됐고요. 그럼 우리는 또 뭘 해봐야 되겠다? 순서도 봤으니까 이제는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차례겠죠. 자, 그래서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정의를 했는데 얘네들의 이제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같이 보시면은 실수의 덧셈은 C랑 D라는 실수에 대해서 이 실수 C와 D의 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C 더하기 D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C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C 그리고 D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 D들의 합을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인 거죠. 여기 0, 1, 2, 3 이런 식으로 해놓고 C를 1보다 작은 집합으로 합시다. 개요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C D는 여기서 2까지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해서 써보면은 C라는 집합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C 유리수인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 C는 1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D는 스몰 d
근데 D가 2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에 대해서 C 더하기 D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해보면 1보다 작은 거랑 D가 2보다 작은 거니까요. 여기 제가 지금 C 플러스 D 저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결과적으로 요거 생각해 보시면 요 둘을 더해주면 3보다 작은 거가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Q라고 쓸게요. Q 어떠한 조건이냐면 Q가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1 더하기 2 3 이런 식으로 3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서 이렇게가 이제 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우강으로 이렇게 잡아서 뭔가 집합으로 했지만 뭔가 그 느낌상 1 더하기는 3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연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요거는 0 스타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실수 덧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을 지금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서 0까지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0 스타라고 표기를 하겠다. 그냥 0이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0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얘는 집합입니다.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건 얘는 집합이에요. 그렇죠? 집합인데 그냥 0이라고만 쓰면 실수 0이랑 그러니까 유리수 0이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 스타 하나 붙여준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 덧셈의 항등원인 0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스타라는 것은 0보다 작은 그러한 것을 말하더라. 세 번째 얘는 뭐냐면 이제 C에 대한 역원을 말하는 것이죠. C에 대한 덧셈의 역원. 그래서 이 C에 대해서 마이너스 C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보더라. 이거 같이 꼼꼼히 같이 봐봅시다. 정신 좀만 더 화이팅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C라는 것은 뭐냐? D들의 집합인데 모든 C의 원소 C에 대해서 일단 D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만족하느냐면 D'보다 작은 그러한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D'이라는 건 그럼 대체 뭐냐? D'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 C랑 더했었을 때 0보다 작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부터 여기 이제 0이 있어요. 0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를 여기다 C라고 해볼게요. C라고. 그러면 이 C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C는 지금 1보다 작아요. 같이 봐봅시다. C는 1보다 작은데 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물론 1보단 작지만 1에 한없이 가까운 원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1에 한없이 가까운 원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원소랑 1에 한없이 가까운 그런 원소랑 더하기를 해서 0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이제 D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최대.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겠죠. 이해돼요?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1에 한없이 가까운 것에다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운 것을 더해주면은 이제 0에 이제 한없이 가까운 그러한 대상이 되겠죠? 되시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가 만약에 C가 최대 1일 때는 이 예시로 보면은 최대 1보다 물론 작죠.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가까워질수록 이 D'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더라. 즉 그러한 D'보다 작은 모든 이제 원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이제 원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 D라는 건 결국 뭐를 말하게 되는 거냐면 D라는 것은 만약에 C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까지를 이제 일컫는 그러한 집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모든 원소들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모든 원소들이랑 더했었을 때 항상 0보다 작게 되더라. 괜찮아요? 항상 0보다는 여기 0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 상당히 의거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로부터 마이너스 C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마이너스 C는 얘는 제가 D라고 했었죠? D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의 덧셈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거 지우고 실수의 곱셈 연산은 또 어떻게 정의가 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수의 곱셈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C랑 D라는 실수에 대해서 이 C와 D의 곱은 CD는 C 곱하기 D. 이거 생각도 자주 하죠. 얘를 다양같이 정의를 한다. C, 스몰 c, 얘가 왜, 여러분, 이거 C입니다. 제가 강의로 올려드릴 때는 이거 타이핑 정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C는 C의 원소고 D는 D의 원소입니다. 했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케이스가 되게 좀 많죠. 많은 이유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이렇게 쪼개느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 위에 것만 하나 제대로 보면 됩니다. C랑 D가 모두 그 0스타보다 이제 클 때, 0스타보다 이제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겠죠? 0스타라는 집합이 있으면 걔보다 우측으로까지 다 이렇게 더 영역이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 집합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둘의 곱은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 Q들의 집합인데 이 Q는 여기서 이제 얘기한 C랑 여기서 얘기한 D, 그 C랑 D의 곱셈보다 작은 것들의 그러한 집합이다. 이것도 그냥 당연히 좀 와닿으시겠죠, 이거. 정의가 되게 억지스러운 건 사실 없어요. 처음에 실수를 정의하는 게 되게 좀 참신한 발상인 거죠. 그 부분집합으로 컷으로 잡는다라는 게 되게 그 독특한 발상이긴 한데 그 이후로는 사실 되게 또 무난해요. 그래서 뭐 Q 있었을 때 마이너스 반대에서 몇으로 할까? 여기를 좀 작게 잡아볼게요. 0, 1, 2, 3, 4, 5, 6까지. 자, 그럼 몇이랑 몇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2까지를 물론 2는 포함하지 않죠. 여기만큼을 C라고 하고 그리고 3 전까지를 얘를 D라고 해주면 그러면 C는 C 이렇게 되고요. D는 얘인데 요 둘의 곱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얘 지금 Q라고 했죠? 스몰 Q. 얘는 요 둘 그대로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2 곱하기 3 즉 6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서 6 하고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가 CD. 됐습니까? 별거 뭐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죠 전혀. 두 번째 요거까지만 보면 이제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C가 0스타보다 크고요. D가 이제 0스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0스타보다 크고 하나는 0스타보다 작으면 그럼 이제 D가 0스타보다 작은 경우는 요 둘의 곱을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같이 요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C를 2랑 3 C는 2보다 작은 거 D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하나를 음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0스타보다 작겠죠. 얘는 0스타보다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자, 그럼 D, 요 오른쪽에 요 연산을 같이 한번 차례차례 해봅시다. 마이너스 D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D는 요 D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덧셈의 역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D 했으니까 D'으로 할게요. D'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였으면은 이것의 마이너스는 뭐였다? 더해가지고 0보다 작은 거가 되는 거니까 최대 3보다 3에 대해 근접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에 가장 근접하게 가는 거니까 더해서 0보다 작게 되는 것은 어쨌든 3까지 우리가 확장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은 얘는 3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C -D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Q. 자, 얘는요, 얘는 3보다 작은 겁니다. C는요, C는 2보다 작은 거예요. 그 둘을 지금 곱했어요. 그것도 곱했으면은 얘랑 얘를 우리가 곱해주는 걸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Q는 6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죠. 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나온 것에서 앞에 마이너스도 붙였죠. 마이너스 C -D 얘는 그럼 뭐겠다? 요거에 대해서도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Q 프라임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수인 케이스, 요 둘이 그 0스타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 잡아주고 나면 얘 지금 보시면 이치에 맞게 잘 정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요 첫 번째 거로부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다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상황에 맞게 정의가 잘 들어간 거고요. 다만 어느 둘 중에 하나가 0스타인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얄짤없이 0스타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실수 1스타는 그럼 뭐겠습니까? 1스타는 결국 곱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1스타라는 건 뭐냐? 1보다 작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쓸 때 자, 3번 C에 대해서 C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얘의 그 곱셈에 대한 역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분수 형태로 얘 C분의 1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앞에서 덧셈을 정의하고 나서 마이너스 C를 정의할 때 그 마지막 거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뭐만 다르냐라고 하면은 요 산식만 다르죠. 산식. 앞에서 덧셈의 역원 정의할 때는 요 오른쪽에 산식이 뭐였냐면 C 플러스 D 프라임이 0보다 작다. 요거였었죠. 곱셈에 대해서 이제 역원 정의할 때는 C 곱하기 D 프라임이 1보다 작다. 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C가 얘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걸로부터 C분의 1을 정의를 해주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C 프라임 없죠, 여기 지금. C 프라임 없어요. C 프라임. 얘는 C 프라임은 2분의 1보다 작은. 이렇게 되겠죠. 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얘랑 곱을 해서 1을 주면 돼요. 얘랑 얘를 곱해서 1을 만들어주고 그 1보다 작은, 그렇게 1보다 작게 하는 모든 거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것으로 가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폐우간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폐우간이 안 되는 이유가 이 D'보다 작은 D를 끌어모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은 C에 대해서 C가 만약에 2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곱해서 1보다 작게 하는 그러한 최대를 잡으면 그게 D'이에요. D'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D'은 여기서 지금 요 자체에서 D'은 2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D'은 D'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그 D'보다 작은 것을 가져오잖아요. 지금 D'보다 작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D'은 최대 2분의 1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D'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것이 집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구조를 써놓은 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면 결국 개구간으로 잡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 체계에 대한 구성도 끝이 납니다. 처음에 그 실수를 정의하는 그 방식 자체가 컷으로서, 컷이라는 절단이라는 게, 절단이 하나의 파트 싹 끌어모은 것을 절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합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컷이라고 하는 거고 절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집합이에요 결국에.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집합으로 정의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약간 되게 낯설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리수 집합, 유리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수 집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새로운 수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요렇게 정의가 된 그러한 수체계가 결국 이제 실수체계인데, 요게 결과적으로 그 해석적인 성질, 썸네일에도 적어놨었던 완비성을 만족해야 된다. 물론 유리수의 해석적인 성질인 조밀성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파트에서 요거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앞에서 집합으로서,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정의된 그러한 실수들의 집합인 실수 집합. 이것이 다음과 같은 정리들을 만족하더라. 성질들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 실수집합 R은 순서체다. 순서체다라는 것을 보이려면은 체라는 것을 보여야 되고 순서 공리를 만족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체라는 것을 만족하는 걸 보인 거는 생략을 좀 할게요. 쓰기 너무 많아져서. 결국 오늘 하이라이트는 얘 아닙니까? 그쵸? 오늘 하이라이트는 얘죠. 완비성. 그래서 순서 공리 만족하는 것 정도 보여드릴까요? 앞에서 순서체 유리수 카테고리에서, 유리수 파트에서 순서체 정의를 적어드렸으니까 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좀 생략을 할게요. 체라는 것을 보이는 것,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로 많이 있다 하면 제가 바로 타이핑을 해서 타이핑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제가 수기로라도 이렇게 적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하지만 뭐 이제 실수 집합이 체라는 것은 웬만한 서적들에서 다 해석과 교재에서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실수의 완비성 증명이 안 나와서 그렇죠. 요거를 그래서 순서적인 건 보여줄게요. 이거 체라는 건 생각하고 순서체라는 것을 보이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로 가셔서 순서체 정의 보시면 됩니다. 일단 3개의 원소를 잡는 거예요. 무작위로. 근데 거기서 x, y, z를 잡는다 치면은 for x, y, z를 실수해서 잡아요. 그리고 let 뭐냐면 y, z를 기준으로 할게요. y보다 z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then 최종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x 더하기 y가 y보다 z, y 더하기 x 더하기 y보다 x 더하기 z가 더 크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더 크다라는 건 결국 이제 포함 관계지 않습니까? 얘가 결국에 그 실수의 정의상, 실수 순서의 정의상 요거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그래서 포함 관계로 하기 때문에 원소를 잡아주는 거예요. 원소를. 여기서 바로 then으로 가지 말고 스몰 t 같은 걸로 갈까요? t를
x 더하기 y의 원소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얘이면 그러면 there exists 뭐 small x, large x에 그리고 y도 y에 such that 어떤 걸 만족하냐면 요 x 더하기 y가 올렸을까 그랬네요. y가 t가 되는. 그러니까 x 더하기 y라는 요 집합의 원소를 있다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원소 잡은 것이 더했었을 때 얘가 되는 그러한 이제 x랑 y를 잡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위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y가 이므로 이 y는 스몰 y는 얘의 원소인데 얘가 즉 y는 이 z의 원소가 되겠죠. 따라서 t는 x 더하기 y인데 x는 라지 x의 원소이고 y는 라지 z의 원소가 되죠. 네, 그러므로 라지 x 더하기 y, 라지 y가 여기의 원소들은 전부 다 얘의 원소가 되니까 라지 x 더하기 z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강의록을 같이 보시고 계실 테니까 하나가 조건이 더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둘 다 양수였을 때 양수 잡힌다라는 거. 이거 정의상 당연하죠. if 라지 x가 0 스타보다 크고 and 라지 y가 0 스타보다 또 마찬가지로 크면 then xy는 0 스타보다 크죠. 요거는 뭐에 의해서? 실수 곱셈의 정의상. 이렇게 해서 증명은 요거는 채라는 건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순서 공리를 만족하더라 라고 해서 순서체라는 거 요게 이제 메인이 아니죠. 이거 지우고 드디어 실수의 완비성에 하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실수의 완비성을 증명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 지금 적어드릴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 해석학 2강에서 제가 실수의 완비성 했던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상한공리를 그냥 가져온 거죠. 즉 상한공리가 결국 실수의 완비성을 설명하는 그 명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은 같이 뭐였었냐? 같이 복습을 해보면 실수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위로 6개이면 항상 우리는 상한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더라. 즉 최소 상계라는 것을 늘 잡아줄 수 있더라 라는 것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의 완비성 공리죠. 요거를 이제부터 증명을 해서 정리로서 받아들여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실수의 실수 체계를 바탕으로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개구간 집합으로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집합들의 그 합집합, 그러니까 실수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잡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실수 집합에서 유리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유리 집합이 있는데 처음에 유리 집합에서 실수 집합들을 이렇게 막 만들지 않습니까? 막 만들어요. 이 모든 그 집합들이 전부 다 실수 집합들이죠. 실수들이죠. 그래서 이 실수들을 모두 싹 다 합집합을 해버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실수 하나, 여기 실수 하나, 이거 C1, C2, C3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합집합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가장 큰 그런 구간이라는 게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얘도 개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합집합, 요 자체가 바로, 요것이 상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아래 실수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위로 유계다라는 것이 이제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집합을 라지 S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라지 S. 부분집합입니다. 주의하세요. 실수 집합의 부분집합 라지 S가 위로 유계라 하자. 물론 이것도 써줘야 되겠죠. S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도 써줘야 되겠죠.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래서 이렇게 하자. 최종적으로 얘가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걸 뭐 식 처리가 애매하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써줄게요. 요 말은 곧 for every small s, 요 large S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there exists A라고 할까요? 실수에 존재하더라. such that S보다 크게 되는. 그러니까 위로 유계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상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계를 잡아줄 수 있더라 라고 제가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할게요. 그 합집합을요. 그래서 S 스타라고 할게요. define, 정의하자. S 스타를 뭐라고 하느냐면 합집합. 요 부분집합 S에 있는 모든 C들의 합집합. 요렇게 적어주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집합, 요 S 안에는, 요 S라는 집합 안에는 실수들이 쫙 있잖아요. 그 실수들을 C들이라고 해서 걔를 합집합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합을 S스타라고 하자. 그러면 then S스타는 당연하게도 요 라지 S의 상계겠죠. S스타는 S의 상계. 왜냐고 말하면은 요 S 안에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거 싹 다 합집합한 거니까 여기의 원소 중에서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상계다라는 거 깔고 가죠. 뭐 당연히 얘는 with 이 라지 스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개구간으로 잡히는 그런 집합이니까 얘는 실수이면서 S스타는 공집합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실수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그 수 자체가 공집합이 아닌 그런 정의를 깔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깔끔하겠네요. 그 다음에 결국에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요 S스타라는 게 상계인데 얘가 그냥 상계가 아니라 최소 상계다. 즉 상한이다. 라는 걸 보이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T라고 할까요? T. S타브 작은 T. S의 상계. T가, 한국어를 쓰는 게 좀 길어지네. 존재한다고 하자.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순이 된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요거의 최소상계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T보다 S스타가 크다라는 것을 집합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S스타라는 것도 집합이고요. S스타라는 건 유리수 집합이죠. 어떤 걸 기준으로 걔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의 집합이에요. T라는 것도 집합인데 T라는 것을 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더 작게 잡히는 그런, 그러니까 더 끝선이 더 작은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그 사이에 항상 또 다른 유리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유리수 조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there exists 유리수 Q라는 게 존재하죠.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제 S 스타랑 T를 뺀 거. 그 사이, 그 사이에
Q라는 유리수를 잡아줄 수 있더라. 이 말은 곧, 자, 생각해보세요. 이 Q라는 것은 어쨌든 간 S의 원소예요. 그쵸? T에는 포함되지 않고 S에는 포함이 되는 원소입니다. 이 S라는 게 뭐였습니까? S라는 게 이 C들의 합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얘는 존재할 거예요. C라는 게. 물론 이 C라는 것은 처음에 어디 썼던 거냐면은 이 C는 이 S라는 것의 원소였었죠. such that 뭐냐면 이 Q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C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S라는 게 뭐였냐면 C들의 합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인덱스 같은 걸 따로 안 달아서 그런데 S라는 건 C들의 합집합인데 어쨌든 간 그러면 요 Q라는 게 그 S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요 Q를 포함하고 있는 C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S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 Q를 포함한 C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더라. 그럼 요 말은 건 뭐가 됩니까? 요 말은 이 T보다 C가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요 Q라는 것은 T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였으니까. 처음에 T가 S의 상계라고 했었는데 S의 상계 T라고 했었던 요 가정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 S보다 작은 그러한 상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S는 뭐였는데 S는 S의 상계였는데 그러므로 S는 이 S라고 하는 부분집합의 상한이더라 라는 것이죠. 상한의 정의에 의해서 상계이면서 이것보다 더 작은 상계가 없으니까 최소 상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상한 공리가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상한 공리. 실수의 완비성 공리. 같이 보면은 실수집합에서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잡아주면 항상 그 부분집합에서는 상한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더라. 그게 바로 완비성 공리였는데 우리가 증명을 방금 한 거죠. 실수집합의 부분집합 S를 잡았는데 이 S라는 것은 임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물론 위로 유계이면서 공집합은 아닌 그런 조건은 깔리지만 어쨌든 간 이미 그렇게 조건하는 임의의 S죠. 그 S에 대한 상한이 존재합니다. 뭘로써? 얘로써. 얘가 바로 상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떠오르시겠지만 저거 2강에서 제가 마지막에 무한소수,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사실 그게 이제 십진법 무한소수로 실수를 구성하는 건데 그거에서도 그랬었죠.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논리였었죠. 그러니까 무한소수들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가장 큰 거 잡고 두 번째 자리에서 가장 큰 거 잡고 세 번째에서 잡아서 가장 큰 거 잡고 그런 식으로 쭉 각 자리들을 다 잡아서 상한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한이라는 것을 임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만들어줄 수 있더라라는 것이 증명의 그 핵심인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이제 지금 요 증명에서는 이 실수라는 거 자체가 집합이었으니까 그 집합들의 합집합으로서 그 모든 부분집합이 포함되는 모든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그 상한이라는 것을 잡아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는 완비성 공리가 아니라 완비성 정리잖아요. 완비성 정리. 이 완비성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그 공리들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늘 수학 이론은요, 수학의 정리들은 걔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 체계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되는 공리라는 게 늘 있어야 돼요. 그 공리라는 게 설정이 되면 그 공리들로서 이제 뭔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말이죠. 이 상한 공리, 이 완비성 공리를 정리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얘가 정리가 됐으면 얘를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그 이론의 기저,
그 이론의 백그라운드인 공리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공리는 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드린 질문은.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를 정리로 만들어버린 더 근원적인 공리는 무엇이냐? 질문 이해됐어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집합론. ZFC죠. 물론 꼭 ZFC로만 증명이 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집합론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그리고 현대 수학은 거의 대부분 현대 수학은 집합론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집합론의 그 공리가 처음 다뤘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 집합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그 공리계를 ZFC 공리계를 그 기초로 두죠. 즉 ZFC 공리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집합론을 봤었을 때 결국 그 ZFC 공리계가 요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더 근원적인 공리계였더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됐고요. 이 밑에 실수의 조밀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수가 당연히 유리수, 그러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유리수의 조밀성은 예전에 2강에서 증명을 했어서 뭘 다루지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실수 체계가 완비성은 만족을 하는데 조밀성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찜찜함이 남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끈하게 조밀성까지도 딱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실수의 조밀성 증명인데, 내용은 같이 보면은요, 모든 실수 A랑 B에 대해서 A보다 B가 크면 C라는 실수가 존재한다. 여기 R 붙여주면 좋겠네요. 그쵸? 이것도 나중에 첨가해야겠네요. C라는 게 존재해서 뭐다? A와 B 사이에 끼는 그러한 C가 존재하더라. 실수, 이거 제가 넣어드릴게요. 자, 요거 증명은 결국 유리수의 조밀성으로부터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 자체가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수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집합이 실수잖아요.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성을 이용하면은 사실 당연하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or A랑 B in 실수 with A 정도 하나를 좀 설정을 합시다. A는 Q 어떠한 Q냐면 A보다 작은 그러한 Q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거 A, B 얘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은 어떤 원소 B가 있겠죠. such that B가 A를 포함하니까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요 범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B라는 것은 A 이상으로, 그러니까 A 이상, A로 폐구간으로, 물론 이제 B는 그쵸, 개구간으로 잡혀야 되니까, 그쵸, 저기 있으니까 이거 크다라고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 요 B라는 것이, 자 봅시다. B라는 게 요 라지 B의 원소예요, 지금. 라지 B의 원소고, 이 라지 B라는 것은 지금 실수잖아요. 이므로, 그러니까 실수의 정의에서 개구간이라는 거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있었죠. 왜냐면은 요 스몰 b라는 게 집합 B 안에 있으면은 요 스몰 b보다 큰 원소를 잡아줄 수 있더라. 항상 그러한 그 정의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B, A, B, C랑 D라고 할까요? C, D 안 썼죠? C, D 인 두 개를 잡아줄게요. 하나만 잡지 않고. B, such that 요 B보다 C, D 이렇게 되는. 요거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실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개구간으로 잡힌다는 그 정의 때문에 벌어진 특성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let C라는 집합을 잡아주세요. C라는 집합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거로 할게요. 딱 스펠링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Q 어떠한 거냐면은 P가 C보다 작은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C는 then C는 일단 실수 집합의 정의를 만족하겠죠. 실수의 정의를 with 자 생각해 봅시다. C는 자, B랑 C랑 D랑 관계가 이래요. B랑 C랑 D랑 관계가 이런데 요 B는 참고로 A보다 커요. 그러니까 A보다 B, C, D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관계를 보면은 요 A에 걸치 A보다 작게 되는 것이 라지 A였고요. 그리고 요게 라지 A 그리고 얘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게 라지 B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B로 갔어도 요걸로만 갔어도 됐었네요. 근데 잡았으니까 조금 그래요. 하여튼간 제가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죠? with A, C, B 그럼 요것은 우리가 A, C, B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증명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 조밀성에 의해서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 특성은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부록 편인데 제가 다뤄드리겠다라고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떡밥 해설을 드디어 했습니다. 실수의 완비성도 증명이 가능하다. 네, 그것만 해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 이제 실수 체계라는 것을 비단 공리적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집합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같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스킵하면서 넘어간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좀 강의 시간도 좀 짧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중간 스킵을 많이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스킵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질문 달아주시면 뭐 질문 다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 많다 싶으면 제가 그에 대해서 뭐 타이핑을 해서라도 아니면 수기로라도 적어서라도 제가 참고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킵한 내용들은 제가 왜 스킵을 했냐라고 하면 해석학 교재들 다른 것들 뒤져보면 다 웬만하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 오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기 시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은 논문들을 이제 주로 뒤지셔야 되고요. 논문들에서 보셔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이해하시기가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그냥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한 거고 뭐 한 번 쓴 내용을 보셨으니까 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논문들을 뒤지신도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하게 다 갈 테니까 뭐 사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적어드린 것들은 제가 이제 정의한 것들이 좀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논문들을 보실 때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틀은 같아요. 그러니까 데드키트 컷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근데 연산을 정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항등원이나 역원을 잡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법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수학 영상으로 해석학 페이스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